코인캐치 시간입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팍스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얘기 듣기 전에 동향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9.05%까지 오르면서 800만 원을 육박을 했습니다. 800만 원 회복하는 모습이고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8.87% 강세를 50만 3천 원에 거래가 있습니다. 각각에서 8, 9%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주말이 없는 코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또 힘을 내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연구원님 모셔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코인 시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예, 어제 시점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되게 오랜만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기분이 좋아할 날이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전반적인 상승의 원인은 환매수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바운스 현상일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건 오히려 그 상승폭이 지금 시점에서 약간 낮게 나오는 이오스인데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일찍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점으로 시가총액이 5위였던 라이트코인을 제치고 시가총액 5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이오스가 최근에 돈 3점 영업이 나오고 에어드랍 소식이 나오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영구적인 빅5, 새로운 빅5의 탄생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현상일지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산탄데르가요, 리플을 기반으로 한 송금 어플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산탄데르, 유럽의 거대 은행입니다. 산탄데르가 리플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외화 송금 어플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온 거죠. 2년간의 개발 끝에 나온 어플이라고 하는데요. 1차 출시 때는 영국, 스페인, 브라질, 폴란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산탄데르와 리플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제품이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관련해서 채굴기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이와 관련해서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커뮤니티 안에서는 논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 보죠. 자, 이 부분은 연구원님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관련 내용 어떻게 짚어보고 계시는지요? 예, 어제 이현희 고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탈릭 부테린의 반응은 빙산 일각에 불과합니다. 채굴기에 대한 의견은 이더리움, 모네로, 제트캐시 이런 커뮤니티에도 되게 큰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이나 모네로, 제트캐시 등은 그래픽카드, 즉 GPU로 채굴이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특화된 채굴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채굴기, 즉 아식이 등장하면서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결국 네트워크 유지에 대한 권한이 채굴기를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진 소수에게 집결된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어떤 기본의 개념인 분산화에 어긋난다라는 주장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채굴기는 특정 회사, 즉 비트메인에서 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분산화에 대해 위협에 대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반대로 이에 대해서 채굴은 결국 누군가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이 점을 활용하는 회사나 개인을 강제로 막는 것은 검열에 불과하지 않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개발진의 반응도 각각인데요. 익명성 화폐 모네로는 이 모네로를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오자 바로 하드포크를 감행해서 이 알고리즘을 바꿔버려서 그 해당 채굴기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이에 반발한 일부 모네로 커뮤니티에서는 모네로 클래식 같은 식으로 그들 따로 포크를 하면서 채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즉 모네로가 갈라진 거죠. 제트캐시의 창조자인 주코 윌콕스는 채굴기의 도입이 어떻게 보면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커뮤니티는 우리는 제트캐시가 어떤 민주적인 어떤 채굴 절차, 자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굴 절차 때문에 들어왔다. 이것은 우리는 배신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날선 의견이 오갔는데요. 채굴기의 도입은 아무래도 큰 논쟁이 될 거린 것 같고 이것이 과연 이 자급증명 기반한 코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향후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코인 CEO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은 꼭 다시 한번 체크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의 코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인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의 코인은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일명 NEM이라고 불리는 코인인데요. 이 속칭 스마트 자산과 그 NEM 측에서 개발한 새로운 합의 프로토콜을 사용해 암호화폐 외 분야에서 그리고 기존의 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쉽게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 코인입니다. 스마트 자산이라는 개념은 두 개의 부분으로 크게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주소하고 두 번째가 모자이크인데 비유를 하자면 주소는 어떤 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일종의 용기, 비유를 하자면 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는 지갑, 여러 사람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문서 같은 거고, 모자이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동일하고 이전이 가능한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그쪽은 접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갑 안에 들어있는 암호화폐, 그리고 문서에 들어가게 되는 서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고 이러한 분류법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NEM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EM 측은 중요도 증명이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했는데요. 자신이 갖고 있는 코인을 귀속시키는 것과 함께 네트워크 상에서 이 코인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일종의 중요도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권한을 어느 정도 커지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본의 규모나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NEM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NEM은 기업용 블록체인이라는 점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요. 스마트 자산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NEM의 공공 블록체인 외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필요하는 회사가 자신만의 블록체인을 운영하거나 기존에 갖추고 있는 어떤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NEM 측은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서 금전 지급이나 송금, 회계 관리, KYC, 즉 Know Your Customer, 진위 증명 및 위조 방지, 투표, 크라우드 펀딩 등의 분야에서 NEM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2017년 7월에 말레이시아의 블록체인 센터 개발 연구소에 한 프로젝트 인큐베이터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미래가 지금은 암호화폐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기존의 사업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업과 융화되고 서로를 보완하면서 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미래라고 보는 견해도 상당히 큰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와 쉽게 융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 그리고 독자적인 어떤 합의 프로토콜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NEM은 상당히 상당히 독특한 코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스마트 자산 NEM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고팍스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